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달 중순 제가 김정은이 올해 3재를 만났다는 내용으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코로나 확산, 극심한 가뭄, 그리고 전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이 세 가지가 김정은이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20일이 지난 지금 또 다른 악재가 하나 더 생겨났습니다. 그게 무엇이고 김정은 체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성아TV는 구독, 좋아요도 좋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더욱 힘이 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지난달 16일 김여정이 가정에서 성의껏 마련한 의약품을 노동당 간부에게 넘기는 사진입니다. 같은 날 현성월과 조영원 등 노동당 간부들도 가정의약품을 황해도에 보내는 사진을 찍어 노동신문을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이런 약품 바치기 운동은 김정은이 시작한 것입니다. 이틀 전인 14일 김정은은 가정에서 준비한 자신의 상비 약품을 본부 당위원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히면서 어렵고 힘든 세대에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약품들은 코로나에 쓰는 약품들이 아닌 황해남도 해주와 강령 등지에서 발생한 급성 장내성 전염병 가정에 보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급성 장내성 전염병이라고 하면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등을 말하는데 이건 치료약이 없으면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전염병입니다. 제가 대학 다니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가 전국에 퍼졌고 저는 새 전염병 다 옆에서 지켜보고 감염은 안 됐었는데 저와 같은 방을 쓰던 기숙사 동창들도 거의 다 걸렸습니다. 북한은 김정은이 보내준 약이 사랑의 불사약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고난의 행군 시기에나 퍼지던 이런 전염병이 퍼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북한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북한 선전이 말해주는 진짜 본질을 한번 살펴봅시다. 약이 없어서 김정은과 김여정이 집안까지 털어서 내놓아야 한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북한의 창고가 텅텅 비어서 김정은 집에 있던 약까지 털어야 한다, 이게 아니겠습니까? 어디 약만 비었겠습니까? 수차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코로나 격리를 위해 식량 창고 역시 다 털어야 했고 기타 창고들도 다 텅텅 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었으면 이제 채워 넣어야 되겠죠. 그럼 물자 중에 제일 시급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식량입니다. 다른 것이 없으면 참고 지낼 수 있지만 먹을 것이 없으면 바로 굶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딴 것은 몰라도 오래 먹을 식량은 무조건 확보해야 합니다. 북한이 식량을 확보하는 길은 수입하거나 자체로 생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중국이 북한에서 코로나가 들어온다고 해서 국경을 차단하는 바람에 여의치 않게 됐습니다. 중국 말고 북한에 식량을 준다는 나라도 없습니다. 그럼 북한이 자체로 식량을 해결해야 하는데 이게 또 올해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북한의 최대 곡창지대가 어디입니까? 황해남도입니다. 이곳에서 북한 식량의 4분의 1이 생산됩니다. 그런데 이 황해남도에 지금 재앙이 들이닥쳤습니다. 급성 장내성 전염병이 돌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 당장 큰 문제이고 다음 큰 문제는 4월과 5월에 들이닥친 가뭄입니다. 가뭄이 얼마나 심각하냐? 북한 중앙TV에서 6월 2일에 말하기를 황해남도에서 현재까지 강수량과 가뭄 지속 일수로 보아 이것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가뭄이 심했던 2001년 다음가는 말하자면 21년 만에 다시 보게 되는 심한 가뭄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황해남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황해도 다음으로 식량 생산량이 많은 평안도 지역도 마찬가지로 가뭄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가뭄이 심하니 물이 없어서 모내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모내기철에 코로나까지 퍼지니 인력 동원에도 차질이 빚어졌고 이때 황해도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온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또 2년 반 가까이 수입을 봉쇄하다 보니 비료도 거의 없습니다. 가뭄이 없다고 했을 경우 정상적으로 벼를 심어도 비료를 주지 못하면 작황이 한심할 것인데 거기에 가뭄까지 더했으니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가뭄으로 모내기를 제대로 못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재앙이 또 왔습니다. 6월 말과 7월 초에 이번엔 폭우가 들이닥쳤습니다. 황해도에 최대 300mm의 폭우가 들이닥쳐서 겨우 모내기를 한 논조차 쓸어갔습니다. 가뭄에 폭우에 잇따라 재앙이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황해도뿐만 아닙니다. 6월 말에 평양과 남포시 일대는 이미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서 보통강이 범람했고 농지 침수가 심각했습니다. 평안도에서도 폭우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정상적으로 농사를 해도 빈 창고를 채울지 말지인데 올해 농사를 망치면 대책이 없습니다. 창고에 조금 여유가 있으면 올해 흉작이 들어도 그걸 풀면서 보충할 수 있지만 창고가 텅텅 빈 상태에서 농사까지 망치면 이거야말로 북한 체제의 치명타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했던 고난의 행군 위기가 코앞에 온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고작 7월 초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태풍으로 인한 본격적인 피해는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집중됩니다. 올해는 이상기후로 인해 날씨가 변덕스럽고 세계 곳곳이 고온 현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태풍이 크게 하나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황해도가 7월 말에 엄청난 태풍 피해를 받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미 가뭄에 폭우에 농사가 제대로 될지 말지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진짜 큰 한방이 날아들면 황해도 농사는 그냥 망하는 것입니다. 태풍이 아니라 극심한 가뭄이 또 올 수도 있죠. 황해도 농사가 망한다는 것은 북한의 농사가 망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식량 창고에 재고가 없는 북한은 대량 아사에 직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김정은은 하늘의 운명을 맡겨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자연재해가 들이닥치지 않기만을 바라야 할 것입니다. 만약 김정은이 운이 다 해가서 하늘에서 황해도에 대형 태풍이라는 재앙 하나를 더 내려주면 김정은은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의 분노 앞에 떠밀려 나서야 합니다. 김정은이 집권 첫 일성으로 더 이상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고 했는데 무리로 굶어 죽어가면 어떻겠습니까? 당장 폭동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김정은은 집권의 정당성을 인민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체제의 내구성에도 큰 흠집이 생깁니다.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책이 없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1일 상반년 기간 우리가 건국 이래 일찍이 없었던 시련과 난관을 겪었다고 하지만 하반년에 들어선 지금 형편은 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여전히 지속되는 모든 난관 위에 불리한 계절적 조건이라는 하나의 큰 도전이 겹치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대책이 없습니다. 북한이 제시한 대책은 고작 이렇습니다. 하반년에도 경제 부분의 모든 일꾼들이 최우선 중시해야 할 사업은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사상사업이랍니다. 아직도 케케무가 곰팡이가 피어 썩어 문드러진 정신력 총폭발 사상사업입니다. 정신력도 굶어 죽지 말아야 나오는 것인데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김정은이 이제 태풍 하나가 황해도를 휩쓸면 나는 끝장이구나 라는 데 생각이 미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식량이 나올 것이 어딘가를 빨리 파악해야 되겠죠. 어디겠습니까? 중국과 한국이죠. 당장 제코가 석자인 중국이 코로나 위험을 무릅쓰고 국경을 열어 북한에 기차를 내보낼까요? 반면 한국은 이미 코로나의 가장 큰 파도는 이미 넘겼습니다. 북한이 굶어 죽는다고 하면 식량 지원을 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해야 할 일은 한국과의 긴장 관계를 더욱 조장하지 말고 빨리 한국과 화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일 겁니다. 그게 김정은에게 절실히 필요한 보험입니다. 코로나가 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크게 한 방 맞았는데 앞으로 대형 자연재해가 또다시 들여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북한은 한국 정부를 향해서 계속 악담을 퍼붓고 있는데 이건 전혀 생각이 없는 짓입니다. 이제라도 김정은이 제 정신을 차리길 바랍니다. 국물 한 방울이라도 얻어 먹으려면 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